거기서 또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멘트가 시장에 작용이 되면서 국채 가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국채 가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충격이 만만치가 않았고, 국채로 인한 충격 자체가 시장에 부하를 줬고, 여기서 나타났던 부하가 결국 문제가 되었고, 이런 스케줄이었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화장한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4월 29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2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면요,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193포인트 0.4%가 상승한 38,239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갑작스럽게 역 N자 형태로 개파락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대신 저점에서 끌어당기는 저가 매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기서 빠르게 바로 돌리지 못하면 이 흐름이 고착화될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한 구간일 수 있다 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시장의 위험사항은 회피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은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흐름이었고요. 분위기 자체는 아주 눈에 띄게 회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거래일 동안 사실상 제자리거든요. 10거래일 전 위치나 10거래일 이후의 위치가 동등하기 때문에 아주 눈에 띄게 뭐가 개선되거나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원사이드하게 하락했던 시장에 브레이킹이 걸렸고, 브레이크를 걸고 난 뒤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자리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부터인 것 같아요. 왜 이제부터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점 이후에 반등 시도를 했고, 반등 시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세를 좀 견고하게 만들어야 될 시국인데, 이번 주에 노출될 재료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단 의사록 FOMC 회의가 좀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빅테크의 남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빅테크들의 실적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이었어요. 결과적으로 회복했지만 좀 어려웠던 구간들도 있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좋아서 주간에 좋으면 오히려 밤에 좀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 테슬라 때부터 그랬다.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좀 빅테크들 기업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MS나 구글 이런 데 호실적이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지만, 애플과 아마존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AMD, 퀄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남아있어서 안정화됐다라고만 단언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차트를 좀 보시다시피 지금 4월 19일 날 이후부터 쉬지 않고 반등을 했고요. 쉬지 않고 반등을 하면서 주간 상승률이 4%가 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 쇼크로 인해서 빠졌던 거에 대다수를 지금 회복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적이 조금이라도 시장의 예상치와 좀 벗어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여지없이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연준 쪽에서 발언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지난주 내내 시장에서 부담을 받았던 것이 연준 쪽 발언들 때문인데, 왜 그러냐 하면 연준이 스탠스를 변경한 것이 문제다라는 말씀드렸죠. 연준은 원래 우리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어 라는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시장이 좀, 안 그래도 전쟁발 리스크 때문에 부담이 컸었는데 그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 상황이 됐죠. 거기서 또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멘트가 시장에 작용이 되면서 국채 가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국채 가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충격이 만만치가 않았고, 국채로 인한 충격 자체가 시장에 부하를 줬고, 여기서 나타났던 부하가 결국 문제가 되었고, 이런 스케줄이었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연준 쪽에서 이번 FOMC 때 조금이라도 시장의 기대치에서 빠지는 멘트가 나올 경우 이미 회복해놨던 시장을
대거 반납할 가능성을 염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과 내일은 이제 월말이기 때문에 월말 드레싱 물량이 나올 확률도 있다. 29일, 30일 이제 월말이지 않습니까? 월말 드레싱이라는 건 뭐냐면 한 달 동안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것에 대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여서 다음 월물, 그러니까 5월 달에 포지셔닝을 할 때 쓸 수 있는 현금화 유동성 자금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는 대다수 시장이 좀 빠질 때는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드레싱을 할 때 오히려 시장이 반등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시장이 강했을 경우에는 드레싱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어서 차익 매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시장이 좀 빠질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부분을 판단하려고 하면 현재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한 달간의 증시 상황을 좀 보는 게 맞거든요. 한 달간 증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초순에 급락을 맞았다가 중순부터 말견까지 급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초순에 급락하기 직전에 시장은 좋았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이후에 하락할 때 크게 투매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급반등을 했다는 얘기는 포트폴리오가 유지 중일 거라는 얘기인데, 그 포트폴리오가 차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함께 주목해서 바라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주는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개가 될 거고, 지난주는 연준 쪽 인사들의 발언들이 크진 않았어요. 발언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일 만한 내용들이 없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연준에서 등장을 합니다. 연준에서 다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연준발 발언들의 민감도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큰 중요한 지표는 없고요. 뭐 제조업 지수 정도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내일 정도 되면 뭐 연은에서 PMI 지표가 기다리고 있고, 뭐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랑 서비스업 활동 지수 등이 있긴 한데 지금 여건상 그게 아주 중요한 빈도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 수요일날 정도 있고, 그다음에 쫄트가 구인 인원 지표 발표가 수요일날 정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일날 새벽 3시, 그러니까 2일날 넘어가는 새벽 3시에 FOMC 기자회견이 있고 기준금리 결정이 있어요.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인하하진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중요한 건 멘트죠. 어떻게 하겠다? 그 멘트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방향성은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 정도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 주 후반부에 좀 방향성이 잡히면서 주 말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좀 견고한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장 이후 증시가 중요할 것 같고요. 수요일 날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저희는 업무가 없습니다. 저는 업무를 하지 않아서 아마 수요일 날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목요일 날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아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서 연준에 대한 향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아마 실질적인 방향성도 1일보다는 2일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일장보다는 2일장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1일장은 오히려 좀 스테이블하게 방향성 체크를 좀 강하게 할 확률이 높고, 2일, 4일, 3일 넘어가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굳히는 작업들을 많이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시장을 놓고 볼 때, 다우지수, S&P 500 주가지수, 나스닥 주가지수 조금 모두 다 좀 괴리가 좀 있어요. 보시다시피 일봉상의 21선을 만난 것은 다 대다수가 비슷한데, 위치를 보시면 좀 모양새가 다르죠. 머리를 좀 들고 있고 S&P 500도 머리를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고 있는 기술주들의 흐름과 그다음에 기초산업군인 다우지수의 갭이 좀 발생되고 있다. 근데 이 문제는 결국은 한번 키는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를 맞추려고 하면 나스닥과 S&P가 조정을 좀 받든지 아니면 다우지수가 좀 더 올라오든지 하면서 양쪽에 키 맞추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추세 구간이 아니고 비추세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은 추세가 확장나는 구간은 아니고 추세가 확장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추세 구간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섣부른 방향성 설정보다는
흐름을 체킹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조금은 더 유리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멘트는 사실 지금 거의 뭐 복불복입니다. 예, 말 그대로 복불복인 상태라서 연준이 어느 쪽으로 말할지는 정답지는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시장의 해석이에요. 지난주에 나타났던 지표들에서도 증시 PC 때도 마찬가지지만 방향성이 왜 양쪽으로 갈렸냐면 하락도 하고 상승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지표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표에 대한 시장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표에 따른 시장 해석 자체가 조금 번잡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라 말을 잘 못합니다. 특히 이제 국채 쪽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10년물 국채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지표가 나올 때 보면 위로도 크게 때렸지만 아래로도 크게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스테이블하게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죠. 제자리로 들어오는 성질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도 분위기는 분명히 타고는 있지만 금리가 오를 거야 내릴 거에 대해서 확고한 의견이 없습니다. 금리가 오를 거야 내릴 거에 대한 확고한 의견이 없다 보니까 지금처럼 등락이 발생되는 거죠. 지금처럼 발생되는 등락의 문제점이 뭐냐면 투자자들이 양쪽으로 갈리기 시작했다는 거고 양갈래로 갈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지저분한 방향성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확고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만큼 지금 연준의 결국은 해답지를 봐야 되고 그 해답지 안에서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금리 인하할 거야. 근데 한 8월쯤 할게, 9월쯤 할게 이런 멘트를 시장은 오히려 기다리고 있고 또는 우리 지금 금리 인하할 거야. 근데 인상할 수도 있어. 이러한 멘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번 주 FOMC에서 방금 비교를 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내릴게 아니면 올릴게 라고 그냥 단호하게 결론을 내주면 거기에 맞춰 움직일 확률이 큽니다. 여기서는 양갈래성의 표현을 해봤자 시장이 제자리일 거예요. 등락을 주면서 제자리일 것이고 차라리 확고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나타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적당한 생각이라고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그걸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내용이 종결된 이후에 그걸 해석한 시장 상황이에요.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한 거지 우리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추정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시장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는 다방향성, 방향성이 양쪽 다 열려있는 그런 구간인 것만큼 조심스럽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퍼센한 송 대표였습니다.